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취득세 들어갈 차례죠. 51조. 맞죠? 취득세 51조. 예. 자, 오시기 전에 핵심 이론을 꼭 좀 봐주시고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고 오셨을 거라 믿고요. 자, 옆에다가는 그 핵심 정리 옆에다가 좀 옆에다 두시고 정리할 때는 핵심 정리로 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쓰지 마. 그래서 하여튼 쓰다가 끝나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필기만 열심히 하려고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자, 가겠습니다. 51조 취득세 제2장 취득세. 자, 여러분 취득세는요.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몇 문제? 3문제에서 4문제 출제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문제 1번은 재산세 총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총론. 그래서 뭐 실제 출제될 가능성 적고요. 그래서 1번, 2번은 그냥 총론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자 한번. 문제 1번. 다음 중 취득세 성격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성격을 물어봤죠? 1번. 소유권이 매 이전 단계에서 부과되는 밑줄 유통세.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특징 유통세. 소유권이 뭐 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누구한테?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얘기죠. 2번. 취득한 재화의 가치에 단세력을 포착하여 과세는 밑줄 응능과세. 그죠? 응능과세. 그래서 취득세는 응능과세 원칙입니다. 만약에 출전이 여기서 응능과세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응익과세 또는 뭐 수익세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렸다. 여기서 응익과세 또는 수익세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죠? 요 말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재산세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재산세. 그래서 응익이랄 때 응익. 이거는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응익과세 또는 뭐라 한다? 수익세란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우리 부동산세법에서는 응익과세란 말은 오로지 재산세에서 나와야 돼요. 자, 3번. 취득한 재화 자체에 중점을 둬서 부과하는 과세는 밑줄 대물세다. 그렇죠? 자, 저는 이걸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대물세냐 대인세냐. 자, 대물세라는 말이 나온 순간 얘들은 재산별로 무슨 과세하고요, 여러분? 개별 과세하는 거죠. 개별 과세 무슨 세율 적용하는 거죠?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전형적인 대물세이기 때문에 다 비례세율이죠. 그래서 무슨 세율 없다? 누진세율 없다.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누진세율 없습니다.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똑같죠. 근데 재산세는 기본이 원칙이 대물세고 예외가 뭐였죠? 대인세가 있었죠. 어디에서는? 재산세에서는 대인세가 있었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대인세로 과세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합 합산 과세 토지. 그래서 무슨 말 보고? 합산이란 말을 보고 그거는 무슨 세? 대인세. 그러면 대인세니까 소유자별로 무슨 과세 되고 합산 과세 되고 무슨 세를 적용한 거죠,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했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3번 체킹해 두시고요. 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형식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과세는 밑줄 형식주의 과세다. 아니죠.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무슨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죠?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실상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상. 자, 형식주의 과세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죠? 등록 면허세에서 나와야 되죠.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형식주의 과세는 어디서만 나온다? 등록 면허세에서만 나옵니다. 등록 면허세. 나머지는 다 실질 과세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재화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질에서 과세하는 밑줄 행위세.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행위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뭐예요, 여러분? 행위세. 취득이란 행위가 있어야만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는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같으니까 다르죠.
다르니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세목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위세가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항상 행위 시점을 과세 시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무 성립일도 어느 시점이야? 행위 시점. 그래서 뭐 할 때? 취득하는 때. 예, 다 여기 행위세부터 파생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2번은 다음은 취득세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전체적인 종합 문제의 총론적 성격이다 보시면 되죠. 자, 1번 취득세는 납세제를 관할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게임은 끝났죠. 뭐가 나오는 순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 이 말 나오는 순간 틀렸죠. 얘는 누가 나오는가? 재산세에서 나왔죠. 자, 우리 취득세는 누구죠, 여러분?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죠. 하여튼 열심히들 적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적어. 307쪽에 핵심 정리에 그대로 있건만 또 적어요. 책에다 적고 여기다 적고 저기다 적고.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노트 필기 검사 받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서브노트 보시면서 그거 하고 여기 하고 있구나 여기 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또 적어요. 그냥 이제 막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문제풀이 이론이 아니라. 자, 그래서 1번 확인하시고요. 2번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뭐 탄력세율, 그렇죠? 이거는 세율을 물어봤네요. 3번 취득세는 등기 등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의 취득에 대한 무슨 과세? 실질과세원칙이죠. 그래서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 그럼 뭘로 가야 되는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죠. 4번 당해년도에 과세 물건을 2개 이상 취득했다. 그런 경우에도 과세 표준을 뭐 하지 않고 합산하지 않고 무슨 과세하는가, 여러분? 개별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 물건 각각에 대해서 내가 올해 자동차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뭐 비행기도 사고 그래도 다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개별 과세. 왜 그런 거예요? 대물세니까. 5번 상속을 인하여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한다. 맞죠? 취득의 개념에서 여러분 2번이나 살짝 보시고 넘어가죠. 자, 3번은 납세지입니다. 납세지가 취득세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종합 문제 등을 통해서 나올 수는 있어도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드물다라는 거 좀 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기만 합시다. 취득세 납세지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중 잘못된 것은 됐죠. 자, 1번 부동산은 무조건 어디죠, 여러분? 소재지. 외우세요, 그냥. 항공기는이나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정치장 소재지. 3번 광어권 어디죠? 광구 소재지. 어권은 어장 소재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돔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이때에는 골프장, 승마장, 콘돔용 종합체육시설 및 요트보관소 소재지가 되네요. 소재지. 자, 5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밑줄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취득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하는데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해당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합니다. 해당 취득 물건의 소재지. 옆에 해설이 있죠? 해설에다 밑줄만 치면 돼. 적지 말고 물건 소재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납세지 쭉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53쪽에 보시면 3번의 해설 보시면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는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편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요 문구 있죠?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하면 살짝 보기만 하시고, 그래서 납세지는 크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4번부터 갑시다. 납세무 별표 3개. 취득세 납세무는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핵심 이론 꺼내 놓으시고요. 납세무자, 납세 의무 이쪽을 봐주시면서
같이 합시다. 자, 4번. 취득세 납세물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15회 때, 12회 때 나왔던 문제죠. 여기서 본 4번은 15회 문제입니다. 15회 문제. 그리고 12회도 이거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이를 취득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첫 번째 특징 어디에만 있다 여러분?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이다라는 거죠. 즉 등록면에서는 없어요. 오로지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간주 취득. 그래서 간주 취득 한번 잠깐 정리하면 간주 취득의 과표는 무조건 그로 인하여 뭐한 가액이죠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과표에다가 이제 뭘 곱하는 거죠? 세율을 곱해야 되죠. 이때 간주 취득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죠? 어떤 세율? 특례세율이죠. 몇 프로? 표준세율에서 2% 뺀 겁니까? 2%입니까? 중과기준세율 2%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근데 이때 이 간주 취득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 뭐가 적용되죠? 중가산세가 적용되죠. 중가산세가 적용되죠. 그럼 중가산세는 때린다 안 때린다? 네, 간주 취득일 때는 중가산세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중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되죠. 제외되죠. 우리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다? 그런데 뭐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우린 일반 가산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뭘 때린다? 중가산세 몇 프로 때려요 여러분? 80% 때려야 되죠. 그런데 그 물건이 무슨 취득이면 간주 취득일 때는 중가산세 적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자, 핵심 이론 어디 보시냐면은 322쪽 잠깐 보죠. 기본서 보셔도 되고요. 기본서는 보통 징수 쪽 마지막에 있을 것이고요. 핵심 이론을 분철들 안 하셨어요? 분철해. 그걸 뭐하러 세트로 묶고 있나 보네. 여러분 책은 이거 안 물려줘도 돼. 이런 건 물려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려주려고 또 예쁘게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과목별로 분철하십시오. 그게 낫지 않나? 그래서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할 때 나을 텐데 책들을 참 이쁘게 쓰시네요. 저는 책을 참 더럽게 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중가산세 보시면은 중가산세 322조 취득세 과세 물건을 밑줄 사실상 취득했는데 뭐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이게 바로 중가산세 적용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위에 나와 있는 일반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당 산출세에다 몇 프로 때린다고 여러분? 80%. 단 그 밑에 다만 1번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과세 물건일 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 등기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옆에다 적으세요.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미등기 전매를 말하는 거죠. 미등기 전매해버리면 즉 미등기 양도소득세 이걸 뭐라 그래? 미등기 양도 그런 거죠. 그럴 때는 중가산세에 때리겠다는 얘기죠. 2번 간주 취득으로 보는 과세 물건 간주 취득 밑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안 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간주 취득은요 취득세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이니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요 내용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2번 법인 설립시 나왔다. 드디어 뭐 과점 주주 나왔네요. 법인 설립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맞아 틀려서? 틀렸죠. 왜 틀렸죠 여러분? 설립 시에는 적용하지 않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과점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점 주주는 그 과점 주주 자체만으로 단독 문제로 몇 번씩 나왔습니다. 과점 주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3번은 저는 상당히 3번을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주택법상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 그렇죠? 이 해당 뭐로? 조합원용. 요게 포인트랬죠 여러분.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인 공공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은 누가 취득한 거로 본다 여러분?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맞습니까? 맞죠?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조합원용. 요거 한번 잡기.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누구죠 여러분? 주택 재개발이야 재건축이야? 재건축이야. 자, 다시 한번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하고 같이 다닌다고 그랬어. 정비법상 주택재개발은 얘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다닌다고 했죠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하고 같이 다닌다. 노는 물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얘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같은 정비법이라더라도 도시개발법이라 뭐라 그러나 개발법이라 그러나 공법 시간에는 그냥 도시개발 다 해요? 힘들게 그냥 개발법상 5글자 줄이려고 뭐라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도시개발법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자 헷갈리면 주택조합이 재건축하고 노는지 재개발하고 노는지 헷갈리면은 이 정비법상 재개발은 도시개발법상 누가 같이 다닌다? 도시개발사로 다녀. 그러니까 개발은 누구끼리 놀아? 개발끼리 놀아. 요거 묶으셔야 돼요. 왜냐면 사업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법은 구분합니다. 같은 정비법 사업이지만 재건축하고는 누가 다니고? 주택조합이고. 주택 재개발은 얘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닌다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하고 같이 다닌다고.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사업 방식이 달라. 그러면 이때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지금 누가 취득하고 있는 거죠? 조합이 취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죠. 요게 조건이랬죠. 뭐가 나오면 조합원용 그러면 요건 누가 취득한 거라 봐라? 요걸 보고 그때 끌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걸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러면 뭐는? 비조합원용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비조합원용은. 요거를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다음 이미 뭐 공부하신 분은 뭐 아는 얘기 이렇게 열받으면서 하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걸 조건을 보시고 조건에 따라가서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조합원료로 나올 수도 있고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조합원료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조합원료로 출제가 되면 그대로 끌고 가서 조합원료로 하면 되고, 비조합원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이거는 누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합. 근데 출제는 이거 살짝 물어봤고 조합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잡아내셔야 된다고. 출전이 장난치기가 좋습니다, 요게.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4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한 낡은 건물을 철거한 후 건축한 건축물은 무슨 취득? 새로운 취득. 당연히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예, 이게 실제 15회 때 나왔던 문제죠. 5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까? 자, 사실 요 문제가 나왔을 때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었어요. 종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서 상속을 받음으로써 1가구 뭐가 되면 1주택이 되면 이거는 누가 취득했을 때죠, 여러분? 상속을 받음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된 거죠? 그럼 이거는 누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주택자가 주택 없이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을 하나 받았다니. 그래서 1주택이 됐던 얘기야. 그러면 에이 불쌍한 놈,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서 취득세 과세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합치다 보니까 등록세와 합쳐지다 보니까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 상속 등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는 과세했다? 등록세는 과세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종전에는 얘가 취득세, 종전 종전에는 취득세가 뭐였고 여러분? 비과세.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지만 무슨 등기를 해야 되니까? 상속 등기를 하려니까 종전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몇 프로로? 예, 0.8이죠. 0.8%로 과세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합쳐진 거죠. 합쳐졌죠. 취득세, 등록세 합쳐졌잖아. 그러면 안 내던 뭐를 내게 해야 돼?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 여러분? 특례세율이죠. 그래서 결론,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일 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과세를 하는데 표준세율 2.8%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 얘기죠. 그러면 표준세율이 지금 상속일 때 몇 프로고 2.8에서 2% 빼니까 몇 프로 과세하라는 얘기야? 0.8. 그러면 종전 뭐만 내는 거와 똑같아지는가? 등록세 내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요 문제 15회 때는 요기였기 때문에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개편되다 보니까 제가 이 비과세다라고 했던 거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정한 겁니다. 결론 꼭 잡으셔야 되죠. 특례세율이죠. 표준세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상속을 해서 감면 대상인 농지를 상속을 받았다. 그래도 역시 요 종전에는 비과세, 등록세만 과세했던 거. 그러나 지금은 특례세율로 해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걸로 과세한다. 여러분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19의 문제네요. 19의. 기출문제 표시가 된 거는 여러분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는지.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물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죠?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뭐였으면 취득하면 우리 취득한 거로 본다.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이제 뭐 당연한 거죠. 2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맞습니까? 틀렸죠. 또 나왔네. 그죠? 요 문제가 또 나왔죠. 자, 3번.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 밑줄.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임차하여 수입한 겁니다. 취득세는 과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임차한 거죠. 저 보세요. 리스를 말하는 거죠. 리스.
그러면 이거는 취득을 안 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던 것이 우리나라 국정원을 통해서 처음 들어올 때는 설사 뭐 했어도 리스한 거라 하더라도 수입하는 자가 뭐 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걸 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러나 답이 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선박 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전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 우리는 항상 답은 어디서 찾는다? 부동산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동산에서 답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험에서도 이렇게 됐어요. 우리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은 설사 시험에 나왔다 하더라도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증가했다. 이를 취득으로 본다. 계속 나왔던 문구 또 나오고 있죠, 지금. 5번. 주택법이 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다시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보다. 다만 단서 보셔야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조합원용은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것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죠. 제외는 어디서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것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누가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야? 조합. 꼭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지. 그러면 돌아버리는가? 아저씨 짐 싸기 시작해. 야, 내 친구처럼 올해 붙었다는데 넌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이제 짐 쌉니다, 아저씨.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우리 여러분 올해 꼭 여기 붙으셔야 됩니다. 응? 붙으셔서 정말 저는 강의는 못해도 딱 하나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모두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큽니다. 왜? 제가 쓰라린 맛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맛을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꼭 합격합시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7월달 되니까 이제 덥고 막 이제 후덥근하고 아저씨들 냄새도 나고 막씨 동서시대 그냥 날씨는 덥고 에어컨은 크고 막 하여튼 요즘 이제 많이 신경들도 예민해질 텐데 여러분 하여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7월 8월만 잘 이겨내면 돼요. 자, 문제 6번 갑니다. 다음은 취득세에서 과점주주 간주 취득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별표 3개 꼭 정리해 두셔야겠죠. 과점주주를 정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6번입니다. 자, 일단 1번 과점주주 정의죠.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 주식 금액이 당해 법인 발행 주식 총액의 자 확인합시다. 100분의 50 뭡니까? 초과 동그라미 이상이 아닙니다. 초과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51% 이상이었다가 51% 이상이었다가 개정을 하면서 요거를 50% 초과로 바꿔버린 거죠. 요게 개정된 거죠.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인가요? 51% 이상과 50% 초과는 같은가요? 다른가? 당연히 다르니까 개정한 거겠죠. 똑같으면 개정할 이유가 없지.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는 51% 이상일 때 과점주로 본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자, 우리 세법은 여러분이 가장 합리적인 경쟁을 봅니다. 세법에서는 맹점만 보이면 허점만 보이게만 하면 여러분들 치고 들어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51% 이상을 피하면서 그 법인을 지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제가 과점주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랬어요, 여러분? 최대주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주주가 그 법인을 뭐하는 사람이다? 사실상 뭐하는 사람이다? 지배하는 자들. 그러면 요거를 안 걸리면서 최대주주가 되면서 사실상 지배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냐면 얼마만 취득하면 돼? 50.9.
그럼 51%는 아니죠. 그러나 50.9%니까 최대 주주 맞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과점주주를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이런 형태로. 그래서 부랴부랴 고친 거죠. 뭐로 바꾼가? 50% 추가. 그럼 이제 걸렸어 안 걸렸어? 걸린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50%까지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딱 50%야 과점주주 아니야? 아니야. 50%는 일반 주주고 50% 선을 뭐하면 넘어서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과점주주. 제가 이걸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하면서 무슨 효과 여러분? 문턱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응? 오빠 생각, 오빠 얘기까지 해줬잖아. 짐승보다 못한 오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그거는 기억나는데 그게 뭐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바뀌었다. 놓치지 마십시오. 충분히 출제는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서 확인합시다. 가로 열고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점주주는 누구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장법인이겠죠. 2번 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에이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뭐 설립 시는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자 3번 4번 5번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과세 지분율이죠. 그래서 3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밑줄 이거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때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의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자 동그라미 뭐야? 모두 동그라미 모두.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는 308쪽 보시면 되겠네요. 서브노트는 308쪽. 여러분 또 적을까봐 적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308쪽 찾으셨어요? 나왔죠? 이쁘게 참 내가 봐도 정리를 잘 해놨는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의 과세 지분율은 뭐다? 그날 지분 모두. 자 4번 보죠. 보기. 이미 과점주주 밑줄 이미 과점주주 3번은 최초 과점주주 4번은 이미 과점주주 이게 다른 거죠. 인 주주가 당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는 그 증가된 날을 기준해서 그 이전 몇 년? 5년 동그라미 그 이전 5년 이내의 최고 비율보다 뭐한 거?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지분만을 취득세 과세하는 거죠. 꼭 잡으셔야 되죠. 5번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주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밑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차 과점주주 그런 거죠. 그때는 5년이 아니라 밑줄 그 이전 과점주주 당시 그죠? 그 이전 과점주주 당시 지분 비율보다 뭐한 경우 증가된 경우에서만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모아서 과세하는 거죠. 6번 이 중에서 과세 지분율 중에서 여러분 3번과 5번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아직 4번은 안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다시 한번 3번과 5번은 이미 단독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아직 4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지분이 증가됐을 때는 그 증가된 날을 기준해서 몇 년 이내에 되죠? 5년. 꼭 잡으셔야 되죠. 자 7번 다음은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옳은 것은 가로 열고 모든 거래는 비상장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해라. 자 보죠. 실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과거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1번 법인을 설립할 때 55%의 주식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55%니까 50%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과점주주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안 하죠? 법인을 설립할 때니까. 옆에다 적었어요. 플러스 그 후에 10% 추가 취득했습니다. 조건 바꿉시다. 1번 옆에다가 플러스
그 후에 몇 프로 추가 취득했다? 50% 취득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됐다? 65%가 됐다. 자, 그러면 이때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이때는. 과중주주 맞잖아. 설립한 이후 몇 프로 과세하는 거예요? 응?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10%만이야. 왜? 설립할 때 이미 얼마 갖고 있었던 거니까 55%. 이건 과세를 안 하겠다고. 네. 법이 설립할 때는 과세를 안 한단 말이야. 과중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 법인 설립할 때 몇 프로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55%. 과세해, 안 해? 안 해. 그렇지만 설립 후, 그 후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 했어요, 여러분? 10%. 그래서 몇 프로 해서 65%. 그러면 이때 최초로 과점주주로 볼 거냐? 최초 과점주주는 아니다는 얘기죠. 이미 설립할 때 과점주주였던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과세 때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고요? 10%만 과세합니다. 10%만. 요 참고만. 자, 2번. 법인 설립 시 30% 주식을 취득한 주주. 설립할 때 몇 프로 여러분? 30%. 근데 그 후 설립 후 몇 프로 추가 취득했어요? 20%. 그러면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아직 과점 주주? 아니죠. 예. 왜? 50%를 초과하지 못했죠. 자, 3번. 4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4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몇 프로? 15%. 40%에 했다가 15% 주식을 추가 취득했죠. 그래서 몇 프로가 됐어? 55%. 이제 과점 주주야 아니야? 과점 주주죠. 그것도 어떻게 해? 최초로. 그죠? 그럼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때 과세 지분율은 몇 프로예요? 이때는 과점 주주가 된 날 전체 지분 몇 프로를 55% 다 때리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네요. 4번. 55%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 주주가 55%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취득한 과점 주주가 그 후 5%를 뭐 했대? 추가 취득했대. 그래서 몇 프로 여러분? 60%가 됐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전 5년 이내 최고 지분은 몇 프로 했대 여러분? 65% 했다.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그 이전 5년 이내 최고 지분이 몇 프로 했으니까 65%를 초과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가 안 됐죠. 자, 조건 바꿉니다. 추가합시다. 추가 10% 추가 취득했습니다. 요 상태에서 10% 추가 취득한가? 그러면 이제 지분율은 몇 프로 된 거죠, 여러분? 응? 70%죠. 그리고 그 전 최고 지분율 몇 프로에서 65%. 그럼 이제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 전 5년 이내 최고 지분율을 뭐 했으니까 초과했어. 그럼 이때 과세된 지분율은 5%죠, 5%. 10%가 아니라 5%. 왜 5% 해야 돼? 요거를 초과한 것만. 자, 5번. 60%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가 20%를 처분하였다가 그러면 이제 60%에 있다가 20% 처분했죠? 그럼 지분율 몇 프로 여러분? 40%.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해. 처분할 때는 취득세 과세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40%가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과점주주가 아닌 거죠. 다시 주식을 몇 프로? 15% 추가 취득했다 그랬죠. 그래서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55%가 됐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예.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그 전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지분율 몇 프로? 60%를 초과하지 못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사례 문제 얼마큼 나와도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첫째, 법인 설립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둘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된 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지분이 증가됐다? 그때는 증가 전 5년 이내의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처분해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전 과점주주였을 때의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자, 그러면 5번 조건 추가합시다. 지금 여기서 15% 추가 취득했죠? 예. 여기서 다시 10%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가 된 거죠? 6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과점 주주였을 때 최고 지분율 60%를 뭐 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몇 프로만? 이때는 5%만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문제 나올 수 있죠, 출제는. 물론 보기 지분에 10%짜리 당연히 깔아놓겠죠. 그리고 이걸 분명히 출제는 5% 앞에다 깔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제는 항상 정답 앞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거죠. 오다가 여기로 퐁 빠지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기 풀다가 1, 2, 3에서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 계속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빨리 어디까지 가봐라. 5번까지 빨리 가보란 얘기야. 한 번 읽어봤으면 몰라. 그러면 또 읽어봐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한 번 읽어봐서 모르면은 그건 2번, 3번 읽어봐도 몰라 거의. 그러면 거기서 시간 잡아먹지 말고 빨리 어디까지 가다 보면 5번까지 끝까지 가보란 얘기야. 그러면 오히려 5번에서 답이 쉽게 주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 그래서 출제자들은 문제 구성을 그렇게 합니다. 뒤에다가 정답을 배치했을 때는 앞부분에다가 어려운 예를 깔아놓고 오히려 답은 쉽게 5번 쪽에서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서 헷갈린다. 시간 많이 잡아먹지 말고 일단 어디까지는 가보자. 5번까지는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5번에서 답을 쉽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출제는 문제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8번. 여기까지 하고요. 어디 보냐면 저쪽 심화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죠, 요즘은. 심화. 저쪽 91쪽 한번 좀 보죠. 심화 문제. 55번 취득세 납세 문제에 관한 다음에 설명이 틀린 것을 가볍게 하기만 하죠. 1번 관계법령의 규정에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실상 취득했다에는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는 각각 취득자를 한다. 맞죠? 2번 건축물을 건축한 것을. 자, 2번 체킹하시고요. 2번도 시험에 나왔던 문구고요. 또 나올 수 있는 문구죠.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적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거 뭐랬어요, 여러분? 건축물 부대 설비라고 그랬죠? 부대 설비. 이것에 대하여 밑줄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밑줄이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실전에서는 이걸 가설한 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합니다. 요거 2번 놓치지 마시고요. 3번 또 나왔네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 조합 아니죠. 조합원으로 나왔으니까 조합원이죠. 근데 조합이랬으니까 3번이 틀렸죠. 4번, 5번 묶으시고요. 통칙 내용. 그래서 우리 제가 308쪽에 우리 서브노트 308쪽에 통칙 사항을 꼭 집어넣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통칙을 제가 다 잡아 드려 놨어요. 그래서 통칙 내용 보셔야 됩니다. 지방세 통칙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보기 4번, 5번이 다 통칙 내용입니다. 확인합시다.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그러면 요 문구를 보는 순간 갑이 뭐고?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라는 게 나타나야 되죠. 자,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등기한다. 이거 채권자 대위권 등기를 하는 거구나. 잡으셨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은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을, 채권자가 했죠. 그런데 등기 명의가 누구 명의로 나오니까? 채무자 갑으로 나오기 때문에 설사 등기 신청을 채권자가 했더라도 우리 취득세는 누구한테 가셔야 한다? 등기 명의자
갑한테 과세겠다. 그죠? 놓치면 안 되죠? 이걸 술전에 뭘로 바꿔? 그러면 잡아내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실제 나왔었고요. 5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에 그 취득세 미납부된 가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항상 등기 명의자 찾아내면 돼.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자죠. 이거죠.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때리고 등기소장한테 야, 얘 명의로 등기 부동산에다 가압류 때려. 가압류 등기해요. 근데 문제는 가압류 등기를 떼려고 보니까 뭐가 없는가? 건물이 없는가? 건물 등기부 등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 없으니까 못 때리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 등기 때리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존 등기 해야죠. 보존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야 이제 그때 가압류 등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되면서 선행적으로 동시에 가압류 등기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그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서 취득세 납세무자 누구냐 그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 누구다?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예, 4번, 5번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가죠. 56번. 자, 56번, 57번 묶으시고요. 과점주주 계산 문제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과점주주 잠깐 계산해 볼게요. 과점주주일 때의 계산은 이상하게 분필이 약하냐? 내가 힘이 너무 세나? 과세표준. 예. 보세요. 과세표준은 그 비상장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의 취득가액이죠. 자, 과세 대상이면 비상장법인이 취득세 과세 물권을 뭐한가요, 여러분? 취득한 가에. 여기다가 시험에 뭐가 제시가 됐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으면 그 금액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빼라.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응? 감가상각비 배우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자, 아직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 아직까지는. 요거는 아직 안 나와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항상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업그레이드 나오기 때문에 뭐가 제시가 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만약에 시험에 뭐가 나왔으면 감가상각 누계 제시했다. 건물이나 차량의 취득가액 얼마? 그리고 가로 열고 옆에다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다 제시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하라? 빼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죠, 이제? 과세 지분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계산 구조입니다. 다만 과세 지분율은 몇 가지야? 3가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날 지분 모두.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됐을 때 증가 전 5년 이내 최고 지분율을 증가한 거. 재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전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지분율을 뭐한 거? 증가한 거. 그러니까 계산 구조 잡으시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 세율은 당연히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특례세를 몇 프로 때려야 돼? 무조건 몇 프로예요? 2%죠, 2%.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죠. 56번. 거주자 갑의 A 비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5년 9월 15일 주식을 취득했을 때 2015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 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갑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은 자, 요 문제는 뭘 물어본 거야, 여기서? 요거 물어본 거네요, 요거. 그렇죠. 과표를 물어본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의 과세 지분율 요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자, 57번 잠깐 보세요. 그 밑에. 57번은 절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경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 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 자, 여기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과표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여기서 물어볼 건 출제는 다 물어봤죠. 응? 절대 기출문제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과세 지분율 물어봤고 과표 물어봤어. 그럼 이제 물어볼 건 이제 뭐 남아있어? 이것밖에 없잖아 이제.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산출세까지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가? 세율까지 해야 되셔야죠. 그래야 이 과표가 나오면 과표에다 2%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56번과 57번의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가? 56번은 뭐를 물어본 거고 요 계산 구조에서 뭘 물어본 거고 과세 지분율. 그 다음에 문제는 뭘 물어본 거고 과표. 그럼 안 물어본 건 요거하고 요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강조한 이유가 요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한다? 뺀다. 근데 토지는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 없어? 없죠. 왜?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거예요. 그럼 보죠. 다만 가로 열고 또 뭐가 걸려있네. A법인 보유 자산 중에서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되는 부분은 있다 없다? 없다. 정상적으로 과세되는 걸로 해놓고 문제 풀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밑줄 갑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도 없음. 그럼 조건 바꾸겠습니다. 갑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있음. 그러면 어떻게 돼? 없음이 아니라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도 합산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조건 바꿔야 돼. 절대 똑같은 문제 안 나온다 그래서 놓자. 갑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없음. 그랬죠. 그럼 조건 바꿔서 출전에 고단해서 있음. 그러면 그때는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도 어떻게 해서 합산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현재 취득 설립 후 40% 갖고 있고 을이 15% 갖고 있어. 가점주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갑과 을이 부부지간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갑과 을은 무슨 관계? 특수관계인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산해서 따지라고. 합산해서. 그럼 몇 프로라 보란 얘기야? 55%인가? 그러면 이때는 과점주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 체킹해 두시고요. 그럼 갑시다. 문제 56번은 물어본 게 뭐였죠 여러분? 2015년 9월 15일 주식을 취득했을 때 과세되는 지분율을 물어봤죠. 예, 그럼 봅시다. 기억 2010년 1월 1일 법인 설립할 때 발행 주식수가 몇 주? 회사가 만주. 회사가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수는 만주죠. 이 중에서 갑이 갖고 있는 보유 실수는 몇 주? 5,000주. 그러면 지분율은 몇 프로? 50%. 과점 주주가 아니다 그랬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2번 니은이죠. 2011년 4월 29일 주식을 취득했답니다. 추가 취득했죠? 예, 이때 추가 취득할 당시 회사 법인 주식 수는 만주. 여기다가 추가 취득해서 몇 주를 추가됐대? 6,000주가 됐다. 그러면 추가 취득한 주식은 몇 주야? 1,000주죠. 5,000주에다 6,000주로 바뀌었잖아 여러분. 11,000주 그럼 큰일 나. 5,000주에다 6,000주야. 그럼 11,000주. 그럼 회사는 발행 주식도 만주인데 정말 묻어버리고 싶어. 그럼 이제 지분율 몇 프로? 60%. 이제는 과점주주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럼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예요? 이때 과세 지분율 몇 프로예요? 60%죠. 근데 지금 니은을 물어본 거예요? 아니잖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보기 4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몇 프로 나 있어? 60%.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60%. 보기 있네. 4번 쿡 찍어버리면 그분은 이제 또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난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는데 출제원은 2015년 9월 걸 물어봤잖아.
이해하시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예. 디귿. 2013년 7월 18일 주식을 뭐 했대요? 여러분 여기는 양도했대. 양도할 때 주식은 만주였고 예, 그때 그 양도함으로써 갑이 갖고 있는 주식수는 몇 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3천주. 그러니까 몇 주 처분한 거야? 3천주 처분한 거죠. 그래서 지분율이 몇 프로 여러분? 30%네요. 그러면 과점주주가 아니네요. 이때는 취득세 과세하는 거 안 하는가? 처분할 때는 과세하는 거 아니야? 취득세는 취득할 때만 과세하는 거죠. 리율. 2015년 9월 15일 주식을 취득했다 그랬죠. 이 당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몇 주? 만주. 이 중에서 예, 추가 취득함으로써 몇 주가 됐다 그러면 7천주. 그러면 지분율은 몇 프로? 70%. 그럼 다시 뭐가 됐어? 과점주. 아, 이제 감 잡은 거죠.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뭐야? 재차 과점주주죠. 그럼 재차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 지분은 어떻게 알아? 그 전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이죠. 따라서 이때 최고 지분을 몇 프로? 60%를 초과한 거니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죠. 그래서 결론, 과세되는 지분율 몇 프로야? 10%.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또 순간적으로 40% 잡을까봐 보기 지문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0%, 20%, 40%, 60%, 70%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출제원이 각 케이스별로 함정을 속았을 때 나오는 지분율을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출제는 이렇게 만들어 보기 지문 아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함정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를 꼭 보기 지문을 깔아놓는다고요. 그럼 여기 70%? 예. 그러면 그 보기 지문에 또 뭐 프로 있어? 70%짜리. 그 70%가 왜 나온지 아시겠죠? 그냥 뭐 돌림판 찍다가 나온 게 아니라 다 이 케이스별로 해갖고 그 숫자를 끄집어낸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요때 추가합시다. 만약에 이때 7천주가 아니라 6천주였어요. 그러면 과점주주 맞아요? 인간적으로 이런 건 하지 말자. 세법 선생이 짧다고 분필도 꼭 짧아야 되는가? 60%였죠? 그럼 요때는 과세되는 지분율이 있어 없어? 없죠. 요때는. 왜 없어요? 그전 최고 지분율 초과를 못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 재차 과점주가 되면 반드시 그전 최고 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계산하실 수 있겠죠? 네. 57번.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A 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의 뭐는 물어봐? 과표는 얼마인가? 자, 여기는 이걸 물어봤네요. 아까는 요걸 물어본 거고 지금은 이거죠. 과표가 얼마냐 물어봤어. 단 가열고 뭐라고 써? 비과세나 감면은 고려하지 마라. 그냥 정상적 과세되는 걸 가정 이렇게 문제 풀었죠. 그럼 보죠. A 법인의 증자전 자산가의 주식 발행 현황 볼까요? 증자전 자산가에서 가열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표다. 그냥 과세가액으로 확인해 갖고 정리를 했죠. 자, 건물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자, 그럼 당연히 더 해야 되겠죠? 얼마? 4억 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만약에 건물 4억 해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시험에 뭐가 나와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다? 1억 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라? 뺀 금액, 장부가액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장부가액. 북밸류라고 하는 건데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다. 지금 요거 얘기한 거 만약에 건물 4억 해놓고 옆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빼라 그 얘기죠. 근데 다행히 지금 요거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 다음에 토지 역시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요건 플러스 차량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더 해야 되겠죠. 지금 요거 계산하고 있는 거죠. 비상장 A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 취득가액. 그럼 요 세 가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그러면 얼마 여러분? 예. 자, 여기도 여러분 비밀의 숫자가 있죠.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게 10에 맞춰주는 센스.
이거는 정말 출전이 여러분한테 배려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 3억 6,587만 6,922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출전이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딱 10에 맞춰주는 센서. 학계론 해봐라. 3억 6,867만 7,500원. 자, 보시고 주식 발행 현황 갑시다. 요게 이제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거죠? 취득가 요거죠. 이제 뭐 구해야 되는가? 과세 지분율 구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취득가액이고 과세 지분율 계산해야 되겠죠. 과세 지분율 보니까 주식 발행 현황 보시면 되겠죠. 자, 증자 전 주식을 발행 현황 보면 2009년 3월 10일 날 법인을 설립할 때 발행 주식수 몇 주? 5만 주. 그렇죠? 예. 그다음에 2009년 3월 10일 날 법인 설립할 때 갑이 취득한 주식수 몇 주? 2만 주. 그러면 이때 지분율은 몇 프로? 40%죠? 그렇죠? 예. 그럼 이때는 당연히 설립할 때는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2015년 10월 5일 날 증자로 갑이 취득한 주식수 몇 주 여러분? 4만 주. 그죠? 그러면 결론은 증자로 인해서 갑이 갖고 있는 주식수 몇 주? 6만 주가 되는 거죠. 설립할 때 몇 주 갖고 있다가 2만 주 갖고 있다가 2015년 10월 5일 날 증자할 때 4만 주 추가 취득해서 몇 주 여러분? 6만 주. 이때 위에 2015년 10월 5일 날 증자 후 발행 주식수 몇 주? 10만 주. 그러면 이제 이때 갑의 지분율은 몇 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60%죠. 이해하셨어요? 2015년 10월 5일 날 증자할 때 추가로 4만 주 취득해서 총 몇 주가 된 거고? 6만 주가 된 거고. 이 10월 5일 날 증자할 때 회사 주식수는 몇 주가 될 거고? 10만 주. 그러면 이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 10만 주에서 증자 후 이 갑이 갖고 있는 보유 주식수는 6만 주. 따라서 과세 지분율 여기 지분율 몇 프로? 60%. 그럼 이제 과점 주주야 아니야? 이죠? 몇 프로 초과했으니까? 50% 초과했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거죠. 그럼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 되는가? 결론 60%죠. 60%. 근데 지금 묻기를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분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뭐를 물어본가? 과세 표준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 얼마에다가 10억에다가 과세되는 지분율 몇 프로? 60%. 그러면 과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답은 4번 나와 있나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조건 바꿉시다.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조건 하나 바꾸자고.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밑에다가 적으라고.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조건 바꾸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얼마냐? 그러면 과표 나온 거에다가 지금 과표 얼마? 6억.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가? 세율, 특례세를 몇 프로 때려? 2%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출세가 얼마 되는가? 2, 6, 12, 1200만 원인가요? 1억 2천이 아니라 1200만 원 맞죠? 네. 그래서 산출세액을 물어보면 얼마를 대답하는가 여러분? 12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절대 그 문제가 절대 그대로 안 나옵니다. 반드시 또 물어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예.